지구 반대편에서 또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가 희생되는 전쟁은 이 세상에 절대 없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빠른 평화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생태계는 누군가의 피눈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이 냉혹한 돈의 톱니바퀴는 이미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미국과 이란, 두 거대한 코끼리가 싸우는데 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집 식탁이 흔들릴까요? 전쟁은 그들의 동네에서 났는데 청구서는 왜 우리 집 문틈으로 날아오는 걸까요? 원유는 자본주의의 혈액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대동맥이죠. 이란이 여기를 막겠다는 건 전 세계 경제의 산소호흡기 밸브를 잠가버리겠다는 협박입니다. 뉴스에서 미사일이 날아갔다는 보도가 나오는 순간 우리 동네 주유소 사장님은 빛의 속도로 가격표를 바꿉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기도 전에 말이죠. 참으로 기적 같은 정보력 아닙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차 안 타면 그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플라스틱 컵, 입고 있는 옷, 바르는 화장품까지 우리 삶은 석유로 떡칠이 되어 있습니다. 물류비는 또 어떻고요? 화물선과 비행기들이 미사일을 피해서 지구를 크게 한 바퀴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주문한 택배가 강제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추가 비용을 여러분 카드로 긁어버리는 거죠. 이 난장판 속에서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공포는 가장 강력한 전염병입니다. 투자자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주식을 팔아치웁니다. 어제까지 가즈아를 외치던 내 계좌는 순식간에 전시대피소로 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와중에도 축배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위산업체와 원유 투기꾼들이죠. 누군가의 불행이 누군가에게는 잭팟이 되는 곳. 이게 바로 우리가 평화를 외치면서도 자본주의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쟁은 결코 게임이 아닙니다. 이란과 미국, 그들의 힘겨루기 속에서 진짜 피를 흘리는 건 병사들이고 진짜 돈을 뜯기는 건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전 세계의 서민들입니다. 자, 이제 이 소리 없는 경제 폭격이 어떻게 진행될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바다 쪽을 볼까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 세계의 검은 피가 꽉 막혔습니다. 사람의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오듯 자본주의도 심정지가 오기 직전입니다. 평화롭게 돌던 전 세계의 공장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다급해진 미국이 창고에 꽁꽁 숨겨둔 비상식량, 즉 전략 비축유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전쟁이라는 거대한 불길이 그깟 비상식량 몇 통 푼다고 꺼지겠습니까? 참으로 무력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름이 비싸지니 사람들이 앞다투어 천연가스와 석탄으로 몰려갑니다. 꿩 대신 닭을 찾았는데 세상에 닭값이 금값이 돼버렸네요. 결국 한겨울에 보일러 온도 1도 올리는 것조차 벌벌 떨어야 하는 건 무고하고 평범한 우리네 이웃들입니다. 바다 위는 더 가관입니다. 미사일을 피하려고 뱃사공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뺑 돌아가기 시작하죠. 배들이 강제로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 바다 위에 쏟아붓는 그 엄청난 기름값, 그 영수증 누가 낼 것 같습니까? 예, 바로 여러분의 신용카드입니다. 게다가 그 위험한 바다를 지나려면 선박보험료, 이른바 전쟁 할증료가 폭등합니다. 누군가는 총알을 피해 목숨을 거는 비극 속에서도 보험사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소 짓고 있죠. 돈에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바다만 문제일까요? 하늘길도 난리 불렀습니다. 위험지역을 피해서 비행기가 돌아가니 항공 유류 할증료가 미친 듯이 뜁니다. 큰맘 먹고 준비한 가족여행 비행기표 가격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당장 거실 소파로 휴가지를 바꾸게 될 겁니다. 배가 안 오니 전 세계 공장들이 줄줄이 멈춰섭니다. 만들 재료가 없거든요. 평화가 깨진 대가로 누군가의 아버지는 일거리를 잃고 공장 문은 닫힙니다. 지구 반대편의 총알 한 발이 우리 동네 공장 스위치를 꺼버리는 끔찍한 나비 효과죠. 기업들이 그동안 창고 비용 아끼겠다고 자랑하던 적시 생산 방식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공급망이 끊기니 창고가 텅텅 비어버렸거든요. 극단적인 효율성만 쫓던 자본주의의 얄팍한 민낯이 평화라는 기반이 흔들리자마자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물건이 귀해진다는 소식에 사람들의 눈빛이 변합니다. 마트로 달려가 생수와 라면을 미친 듯이 쓸어 담죠. 생존의 공포가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해 서로를 밀치게 만듭니다.
평화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이토록 씁쓸한 생존 게임뿐입니다. 자, 원유가 막히고 물류가 마비되면서 발생한 이 눈덩이 같은 비용들. 이 청구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저녁 마주 앉는 밥상머리입니다. 다음 파트에선 우리 집 냉장고를 초토화시키는 인플레이션 폭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옥한 밀밭이 탱크 캐터필러에 짓밟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농부들의 피눈물은 바다를 건너와 우리 집 식탁 위에 빵을 반에 반토막 납니다. 전쟁은 저 멀리서 났는데 왜 우리 집 애들 간식값이 우주로 날아가는 걸까요? 기업들은 가격표 올리는 걸 눈치 봅니다. 대신 교묘한 마술을 부리죠.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과자 봉지는 그대로인데 내용물만 다이어트를 시킵니다. 소비자 동의 없는 강제 다이어트. 평화가 깨지면 내 뱃살 빼고 다 쪼그라듭니다. 세상이 흉흉해지면 돈들은 제일 안전한 벙커로 숨습니다. 바로 미국의 달러죠.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달러 몸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킹달러가 등극하는 순간 우리 주머니의 화폐는 휴지 조각을 향해 맹렬히 달려갑니다. 환율이 미쳐 날뛰면 수입품 가격은 시한폭탄이 됩니다. 마트에서 집어든 수입산 과일 하나가 랍스터 가격을 빼앗치죠. 누군가의 권력욕 때문에 일어난 전쟁인데 우리는 마트에서 소리 없는 전쟁 세금을 뜯기고 있는 셈입니다. 밥상 물가가 폭발하니 중앙은행이 나섭니다. 물가라는 괴물을 잡겠다며 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빼들죠. 근데 이 칼이 묘하게 물가가 아니라 서민들의 목통을 겨냥합니다. 이자율이 오르는 순간 대출받은 사람들은 숨이 턱 막힙니다. 특히 영끌에서 집 산 분들 변동금리라는 단두대에 목을 얹은 기분일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는 매달 널뛰기를 하죠. 평화로운 시절에 지은 내 집이 전쟁 터지자마자 가장 무서운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금이자 찔끔 올려주고 대출이자는 폭포수처럼 올려받는 은행들. 이 참혹한 난리통 속에서 가장 합법적으로 가장 우아하게 배를 불리는 곳이 바로 금융자본입니다. 총알 한 번 안 쏘고 서민들의 피땀을 수거해가는 참으로 기막힌 시스템이죠. 경제는 바닥을 기는데 물가는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최악의 콤보 메뉴 스태그플레이션의 등장입니다. 차라리 맞고 끝나는 게 낫지 이건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는 독가스 같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생계가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참호 속에서 매일매일 이자율표와 영수증과 싸우며 피를 흘리고 있죠. 평화를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보다 억울하고 가혹한 형벌이 또 있을까요? 자, 물가와 금리로 우리 지갑을 완전히 털어갔으니 이제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볼 차례입니다. 누군가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가장 잔인한 도박장. 다음 파트에서는 피바람이 부는 주식시장의 민낯을 까발려보겠습니다. 자, 공포의 도박장, 주식시장이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전광판은 피바다입니다. 어제까지 평화를 믿고 투자했던 개미들은 지금 녹아내리는 계좌를 보며 비명을 지르고 있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냉혹한 개장신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울고 있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혼자 미소 짓는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방위산업체, 즉 무기회사들이죠. 미사일 한 발이 날아갈 때마다 그들의 주가는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잭팟이 되는 참으로 슬픈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안전자산인 금을 삽니다. 그런데 웃긴 건 여러분이 금을 살 때쯤엔 이미 가격이 꼭대기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전쟁 소식 듣자마자 샀고 개미들은 뉴스 보고 사니까요. 자본주의의 정보 격차는 이렇게 지갑을 가릅니다. 이 난리통에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입니다. 초단타 매매 AI들이 미사일 기사 한 줄에 0.0001초 만에 주식을 팔아치우죠. 인간의 이성이 개입할 틈도 없이 기계들이 공포를 폭발시키며 시장을 초토화시킵니다. 주식을 빚내서 산 사람들, 이제 지옥의 사자를 만납니다. 평화를 바랐던 대가가 전재산 강제청산이라니 이보다 잔혹한 형벌이 있을까요? 어제까지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던 혁신기술주들은 이제 거품 취급을 받으며 폭락합니다. 당장 내일 전장이 날 판에 10년 뒤의 혁신이 무슨 소용입니까? 자본주의는 평화라는 토대 위에서만 꿈을 꿉니다. 평화가 깨지면 꿈은 악몽이 되죠. 시장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VIX 지수, 일명 공포지수가 미친 듯이 솟구칩니다. 변동성이라는 이 제트코스터에 올라탄 투자자들은 오를 땐 환희, 내릴 땐 절망을 맛보며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돈을 잃고서야 깨닫습니다. 유가가 오를 거라 믿고 원유 선물에 도박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향방은 누구도 모릅니다. 유가가 널뛰게 할 때마다 그들의 전 재산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리죠. 전쟁터 밖에 또 다른 전쟁터, 선물시장의 비극입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현금을 두둑히 쥐고 있던 냉혈한 자산가들입니다. 그들은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초우량 주식들을 헐값에 쓸어 담습니다. 누군가의 절망이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는 곳,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의 폭락은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청구사를 내밉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멈추기 때문이죠. 총칼 없는 경제전쟁에서 피를 흘리는 건 역시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자, 이제 이 난장판을 지켜보는 강대국들의 속내를 보러 갈까요? 자,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을 볼까요? 마이크 앞에서는 인류의 평화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자국 방산업체들의 주가 폭등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쉴지도 모릅니다. 평화를 지키는 비용보다 전쟁이 만들어내는 수익이 더 달콤한 자본주의의 지독한 모순이죠. 바다 건너 중국은 어떨까요? 이란의 석유길이 막히고 제재가 떨어지면 겉으로는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뒤로는 갈 곳 잃은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쇼핑하며 조용히 창고를 채웁니다. 남의 집 불행이 내 집 보일러 연료가 되는 기막힌 마법. 이게 바로 국제회교의 민낯입니다. 우아하게 인권과 평화를 외치던 유럽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중동의 가스관이 막히자 당장 올겨울을 어떻게 버틸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인권을 지키자니 시민들이 얼어 죽게 생겼고 눈 감고 가스를 사자니 명분이 깎입니다. 평화가 공짜인 줄 알았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중이죠. 이웃 산유국들은 표정 관리가 제일 힘듭니다. 뉴스 인터뷰에선 형제국가의 비극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죠. 하지만 솟구치는 유가 덕분에 국가 GDP는 로켓을 탑니다. 속으로는 만세를 부르며 겉으로는 슬픈 척해야 하는 오스카상급 연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피 튀기는 체스게임에서 진짜 보드판 밖으로 밀려나는 건 힘없는 신흥국들입니다. 강대국들이 쏜 미사일의 파편은 엉뚱하게도 아프리카나 남미의 식탁으로 날아가 꽂히죠. 환율 폭등과 식량난으로 국가부도 사태가 줄을 잇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는 등만 터지는 게 아니라 아예 가루가 됩니다. 전쟁의 공포는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을 촉발합니다. 원래라면 아이들의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워야 할 세금이 살상 무기를 사들이는 데 쏟아부어집니다. 인류의 미래를 병들게 하면서까지 서로를 겨누는 총구를 늘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화를 잃었을 때 치러야 하는 가장 끔찍한 기회비용입니다. 경제 제재라는 것도 참 웃깁니다. 타겟은 전쟁을 일으킨 수뇌부인데 정작 굶어 죽는 건 힘없는 평범한 국민들 뿐이거든요. 권력자들은 뒷구막으로 캐비어를 밀수해 먹고 서민들은 배급받은 빵 한 조각으로 버팁니다. 타격을 주겠다는 칼날은 언제나 가장 약한 자의 살점만 도려냅니다. 미디어는 이 비극을 철저하게 엔터테인먼트로 소비합니다. 자극적인 폭발 영상 뒤에 곧바로 최고급 자동차 광고가 붙죠. 누군가의 생사가 오가는 참혹한 현장이 채널을 고정시키기 위한 완벽한 시청률 보증수표로 전락합니다. 타인의 고통마저 돈으로 환산하는 자본주의의 비정한 맨얼굴입니다. 환경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플라스틱 줄이겠다고 종이빨대 쓰면서 눅눅함을 참아냅니다. 그런데 미사일 한 발 터질 때 뿜어져 나오는 탄소와 독성 물질은요? 전쟁 한 번이면 수십 년간 전 인류가 노력한 환경보호가 한 방에 리셋됩니다. 평화가 곧 최고의 환경보호입니다. 결국 강대국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청구서는 돌고 돌아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지구 반대편의 평화를 진심으로 기원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도덕책에 나오는 착한 말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평화가 무너지면 얄팍한 우리의 일상과 생존마저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죠. 자, 전쟁이 끝났다고요, 그죠? 어쨌든 총성은 멈췄죠. 하지만 자본주의의 숙취는 이제 시작입니다. 폭탄이 터진 자리엔 폐허가 남았지만 우리 계좌엔 더 무서운 마이너스가 남아있거든요. 전쟁의 승자는 오직 죽음과 영수증뿐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망령은 전쟁이 끝나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괴하게 변해서 우리 일상을 갉아먹죠. 어제까지 빵이었던 것이 오늘은 공포가 됩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식탁 물가는 우주로 가재아를 외치는 이 기막힌 현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식 평화의 가격입니다. 국가들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 빚을 산더미처럼 졌습니다. 이제 그 빚을 누가 갚을까요? 예,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입니다. 증세와 복지 축소라는 이름의 세금 폭탄이 우리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존버도 빚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 공급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유리가루처럼 부서져 다시 붙이기 힘듭니다. 기업들은 이제 효율성 대신 보호무역이라는 비싼 담벼락을 세우느라 추가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 비용? 네, 또 여러분 영수증에 합산됩니다. 중앙은행은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천정부지로 올립니다. 대출받은 서민들은 이자 갚느라 피눈물을 흘리죠. 평화로운 시절에 꿈꿨던 내 집 마련의 꿈은 이자율 단두대에 목이 잘립니다.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무한경쟁 쳇바퀴에서 우리는 그렇게 지쳐갑니다.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여전히 배부른 곳은 방위산업체와 원유 투기꾼들 뿐입니다. 그들은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초우량 주식들을 헐값에 쓸어 담습니다. 누군가의 절망이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는 곳,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주식시장의 폭락은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청구서를 내밉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멈추기 때문이죠. 총칼 없는 경제전쟁에서 피를 흘리는 건 역시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자본주의의 정보격차는 이렇게 지갑을 가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참호 속에서 매일매일 이자율표와 영수증과 싸우며 피를 흘리고 있죠. 평화를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보다 억울하고 가혹한 형벌이 또 있을까요? 평화가 무너지면 얄팍한 우리의 일상과 생존마저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기나긴 청구서를 보고도 아직 평화가 공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결코 게임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괴물이 우리의 등골을 빼먹기 위한 가장 잔인한 촌극이죠. 이 채널 구독 안 하시고 공부 안 하시면 다음 전쟁 땐 진짜 거덜납니다. 자, 마지막 이기적인 조언입니다. 강대국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청구서는 돌고 돌아 우리에게 옵니다. 내 지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세요. 그리고 이 채널 구독하고 댓글 남기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평화의 작은 불씨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다음엔 더 매운 경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